올해 12월 주택가격이 6년 7개월 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12월 미국 주택가격 지수는 전월 대비 0.4%, 전년 대비 8.3% 상승했습니다. 특히 전년 대비 상승률은 2006년 5월 이후 가장 높았는데 미국 50개 주 가운데 46개 주에서 집값이 상승했습니다. 한편 지난달 미국의 서비스업 경기도 전달보다는 다소 둔화됐지만 시장 예상은 넘어섰습니다. 미국 공급관리자협회 ISM은 1월 비제조업 지수가 55.2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전달보다 하락한 것이지만 시장 전망치인 55는 웃돌았습니다. 또한 경기 확장을 의미하는 50선은 계속 상회하며 경기가 좋아지고 있음을 드러냈습니다. 유로존의 제조업 서비스업 복합 PMI가 10개월 내 가장 높았습니다. 시장 조사 업체인 마킷은 1월 유로존의 제조업 서비스업 복합 PMI 확정치가 48.6을 나타냈다고 얘기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3월 이후 10개월 만에 최고치입니다. 아베 정부로부터 경기 부양을 위해 대담한 조치를 하라는 압박을 받아온 일본 중앙은행 시라카와 총재가 조기 퇴진 의사를 공식 밝혔습니다. 이 같은 소식이 엔 약세를 자극해 엔 달러 환율은 장중 93엔대를 다시 넘어섰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의 최혜린입니다. 지표가 좋다고 가는 시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간밤에 글로벌 분위기 나쁘지 않았었는데 모두 지표가 좋았기 때문에 그 전일에 있었던 하락폭, 낙폭을 모두 회복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안타까운 부분은요. 그 같은 지표 호조가 우리 증시 상승까지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부분이 되겠는데 수급도 여전히 꼬여있고 오늘은 거래마저 굉장히 말라붙어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환율 리스크가 다시 부각됐습니다. 좀 전에 전해드린 바대로 BOJ 총재가 조기에 그 자리를 내려놓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아베 정권발 2차 엔저의 충격 우려가 벌써부터 시장을 뒤덮고 있습니다. 일본 니케이가 오늘 날아가는 이유이고요. 우리도 통신주 외에는 시장이 부진한 동시 이유가 되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흐름은 어떨까요? 네, 코스피는 1938.85입니다. 강보합권인데 조금 전까지만 해도 또 밀렸다가 또 올라왔다가 하는 그야말로 보합권 등락입니다. 지수로 본다면 1940선 중심으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요. 3일 만에 외국인들이 현물 기준 팔자로 돌아섰고요. 기관도 이번 주 보면 유가증권 시장에서 단 한 번도 순매수 러브콜을 보낸 적은 없습니다. 개인이 나홀로 매수하는 장에서 시장이 탄력적으로 올라가기는 좀 어렵겠죠. 어제는 비차익 중심으로 프로그램 매도가 나오기 시작했는데 오늘 역시 마찬가지고요. 전체적인 프로그램 매도는 어제처럼 약 한 2천억 가까이 중가 기준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코스닥은 그래도 하루 만에 500선을 되살려놓았습니다. 그래요. 외국인 기관의 양 매수, 코스피와는 정반대 수급이다라고 보시면 좋겠는데요. 매수의 강도는 외국인 쪽이 기관보다 한 두세 배가량 강한 편입니다. 자, 원달러 환율은요, 오늘 드디어 1,090원 트라이가 나오고 있습니다. 잘하면 성공도 할 것 같은데, 개장 초반 보십시오. 오히려 2원가량 갭다운하면서 출발했었는데요. 예, 지표 호조 소식 덕분이었었는데, 곧바로 BOJ 총재 사임설 엔저 가파르게 진행되면서 우리 원달러 환율도 결국 1,090원까지 올라갑니다. 무엇보다 원엔 환율이 오늘 1,150원대 중반까지 허용하는 분위기입니다. 네, 엔저라고 해도 자동차가 일제히 빠지는 그런 패턴은 더 이상 적용이 안 되는데요. 오늘은 실적에서 보여줬듯이 모비스 정도는 선전하면서 오히려 추가 상승하는 모습도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오늘장 내일장 1부에서 준비한 소식 보여드리죠. 애널리스트에게 듣는다. 대신증권 최재식 팀장에게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일본 증시가 급등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코스피만 약세를 띠는 이유, 원인 어디에 있을까요? 만약 그 이유가 환율에 있다면 엔저를 기조로 인정하고 엔저에서 돋보일 수 있는 업종을 찾아보는 것도 아이디어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업종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슈인 시간은 알바트로스 투자자문사 신승영 대표님과 함께 할게요. 신 대표님은 현 시장 키포인트로 엔저 가속화, 위험자산 선호 확산, 마지막으로 중국 춘절 기대감 이 세 가지를 보고 계십니다. 이를 바탕으로 한 종합 전략 세워보고요. 오히려 신 대표님은 엔저보다도 유로화 강세를 감안해 경기 민감주인 건설과 조선 업종을 서서히 담아볼 필요가 있다고 하십니다. 결론적으로 종합적인 포트폴리오 비중 그리고 업종 섹터 저희가 다 공개해 드립니다.
자, 그리고 테마 톡톡이는 수요일 시간입니다. 세 가지 테마 역시 들여다볼 텐데요. 첫 번째는 통신주입니다. 영업 정지 악재도 있고 실적 서프라이즈에 오늘도 오르고 있죠. 2분기는 어떨까요? 전망 역시 들어보고요. 6만 왕서방이 몰려온대요. 중국 춘절 앞두고 최대 수혜주 얘기들이 많은데 어느 것이 진정한 수혜주인지 옥석을 가려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정말 들썩이고 있어요. 수처리 관련주, 태국의 물관리 수주 유력설에 오늘 급등하는 것인데요. 하지만 단기 테마일 가능성이 있을까요? 토픽 종목 역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일주일 정도 호흡으로 봤을 때 수익이 기대되는 종목 찾아보는 7일간의 수익 다이어리. 아이러브스탁의 전진우 팀장님은 한솔 재지가 좋아 보인다고 하십니다. 저평가된 데다 퍼프 가격도 하락하고 있고요. 무엇보다 자회사 모멘텀도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일본 니케이는 3%가 아니라 그 이상까지도 오르는 무서운 급등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증시 왜 이럴까요? 여의도로 한번 나가서 이유 찾아보죠. 대신증권의 최재식 팀장님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일본만 난리 났고 우리는 전체적으로 좀 조용하네요. 네, 일단 외국인들은 최근 이틀 정도 약간의 소폭 매수를 했었지만 네. 오늘은 다시 현물 다시 매도하고 있습니다. 매도 규모는 아주 크진 않지만 한국 증시를 거의 사지도 않고 자꾸 팔지도 않는 어제 최근에 며칠 정도 흐름이고요. 또 전일 동시간 대비 거래 대금이 상당히 크게 부진한 상태가 전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의 시장 자체가 조용하게 거의 좀 시장이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오늘 소폭이나마 같이 좀 오를 줄 알았어요.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나온 지표들이 다 좋아서요. 일본은 급등해서 좀 그렇긴 한데 우리는 왜 이렇게 반락까지 하는 겁니까? 특별히 일본과 우리나라 너무 대조적인데 원인 찾아주시죠. 네, 일단 우리나라 증시는 이렇게 약세고 일본 증시가 강세. 현저한 그 등락률 차이로 오늘 이제 증시 승률 차이가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오늘 전일 우리 증시도 크게 하락을 했고 오늘 새벽 마감한 해외 증시로 반등해서 우리 증시도 상승했었지만 전차적으로 약세가 더 진행된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아마 저는 4월 9일 날 예정된 그 일본 은행 총재의 퇴진이 3월 19일 날 조기 퇴진한다는 이제 얘기가 나오면서 아무래도 이제 그렇게 되면서 아베 총리 중심으로 통화 완화 정책이 더욱 강화되는 게 아니겠느냐. 그런 부분이 이제 일본 증시는 강세로 우리나라 증시는 약세로 이렇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외환시장에서도 엔달러 환율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대로 이제 원엔 환율, 교차 환율 측면을 본다면 엔화는 상승하고 엔화는 떨어지고 원화 가치는 상승해서 원엔 환율은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엔화 대비 원화의 강세가 더욱 두드러진 오늘 상황이 전개되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오늘 증시도 현격한 상대적 약세가 오늘 증시에 나타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혹시 22 통화정책 회의나 그다음에 이번 주말에 있을 G20 회의 전후로 해서 이것이 이제 이런 환율 리스크가 조금은 완화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냥 22 회의든 그 G20 이런 네. 회의든 이런 부분에서는 이제 기대할 부분도 있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22회에서는 독일 같은 경우에는 M저로 인해서 자기네 제조업체들, 자동차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결국 22가 유럽 재정위기 해결하기 위해서 돈을 풀었던 영향이 결국 나오는 것이고, 자기네도 돈을 풀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GEC 마찬가지도 GEC 선진국에서도 유럽 쪽 선진국들, 미국 선진국, 이런 이제 일본 이런 감안하면 주요국 선진국들이 다 돈을 풀고 있어서 일본이 돈 풀었다고 해서 이렇게 일본만 탓할 수가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큰 상황에 현재와 같은 양적 완화를 다시 이렇게 이제 축소하는 정책이 나오지 않는 이상 그런 회담 자체는 크게 큰 대세 흐름을 꺾을 수 있는 변수는 아니라 생각이 듭니다. 예. 아니,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원엔 환율은 더 얼마까지 빠질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네, 일단 우리나라 통화 자체가 이제 1,050원에서 이제 방어적인 당국의 이렇게 대응책도 있고 또 대응책을 속속 내세울 것처럼 언론 보도가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50원에서 1,100원 사이에 이제 원달러 환율이 움직여주고 있는데
우리 환율이 그렇게 있다 하더라도 엔 한 달러 환율이 상승이 더 가속화된다면 원엔 환율은 더 하락하는 거는 이렇게 하락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 속도 자체는 예측할 수는 없지만 원달러 환율이 이렇게 1,050원에서 1,100원 사이 움직이기도 하더라도 전체적인 원엔 환율 쪽에서는 계속 이렇게 하락 압력 쪽에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엔화보다는 원화가 더 강세 압력을 받고 있다. 그래서 원엔 환율 이러한 교체 환율은 아주 서서히 우하향하는 이렇게 점진적인 과정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예. 그래요. 원고 엔저가 우려를 이제 그만해도 되겠거니 조금 속도적인 측면에서 기대를 했는데 또 때 아닌 BOJ 총재 조기 사임설에 또 한 번 걱정거리로 부각이 됐습니다. 그러면 아예 원고 엔저를 그냥 트렌드로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이것을 기회로 좀 활용해 볼 만한 그런 업종은 없습니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이요. 예. 일단 이런 환율 전쟁에서 이제 약간 비켜나가 있는 것들은 내수 서비스 업종이 돼요. 일반적으로 네. 카지노 업종 같은 경우라든지, 일반적으로 또 우리 방송 관련, SBS 컨텐츠업이라든지 이런 방송 관련 업종. 근데 음원 엔터테인먼트 있죠. 이렇게 SM이라든지 YG엔터 같은 경우는 일본의 매출액이 있어서 아무래도 엔저에 좀 피해주가 되긴 해요. 그래서 그들 종목을 제외한 내수 서비스주 콘텐츠 이런 것도 괜찮은 것 같고요. 또 내수 서비스에서 IT, SI 쪽에 다우기술이라든지 보안 관련한다면 S1 이런 내수 서비스 업종도 괜찮은 것 같고요. 또 그런 것들이 또 큰 업종으로는 금융 섹터가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갤럭시4 납품 관련 업종은 4월 달에 실적이 나오기 전까지는 계속적으로 이렇게 상위 랭킹 분모들은 계속 유효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경기 방어 소비재 업종이 할 수 있는데 그 부분에 이제 대상이라든지 CJ 제일대상 이런 것들이 이제 음식료 이런 대표주들은 실적도 괜찮을 것 같아서 아무래도 그러한 것들은 엔저 상황에서 좀 괜찮지 않나 싶습니다. 예. 그럼 조금 구태의연한 질문이 될 수도 있겠는데 마지막으로 자동차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모비스는 이미 실적에서 조금 신뢰를 얻어서인지 이제 엔저 얘기가 조금 더 나와도 더는 안 밀리고 있잖아요. 예, 상대적으로 이제 자동차주가 소외된 부분이 이제 한동안 진행되었었고요. 또 다행히 모비스가 실적이 예상보다 좋아서 좀 만능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엔화적인 모멘텀 엔저 부분에 계속적으로 좀 추가적인 진행될 수 있는 부분과 함께 작년 대비 완성차 판매량 부분에서 아무래도 예년보다는 증가율이 많이 둔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경쟁 도요타라든지 이런 경쟁차들이 판매돼서 더 증가할 가능성이 커서 자동차주들은 이렇게 자기 소외된 이후에 환율이 일정한 박스권 움직이다 보니까 정도에서 움직여주는 게 아닌가 싶고 그런 종목 그런 단기 트레이딩 정도 대상이다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대신증권의 최재식 팀장님과 함께 무엇보다 엔저 상황에서 돋보일 수 있는 조금 안전할 수 있는 섹터까지 답을 찾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신증권 최재식 팀장님의 도움 말씀 들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좀 더 깊이 있게 시장 이슈 다뤄보는 시간입니다. 이슈인 알바트로스 투자자문사 신승현 대표님 만나보겠습니다. 연결돼 있네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사실 이번 주 초반에도 디커플링의 원인은 환율이고 이 환시장이 뭔가 안정이 돼야 외국인들의 보다 조금 더 개선된 수급도 기대해 볼 수 있다 하셨는데 오늘 또다시 부각됐네요. 네, 지금 이제 BOJ 일본 시라카와 총재 조기 사임 얘기 나오면서 엔저 속도가 조금 더 가속화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조금 펀더멘탈적인 밸류에이션 차원에서 자동차주 매수를 하였던 기관들 몇 군데 있었는데요. 지금 현재 거꾸로 좀 난감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일단 엔저 부분 가속화된다라는 것, 일단은 그 방향성 다 인지하고 계시.
계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시장 이슈 크게 뭐 세 가지 정도 좀 쪼개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방금 말씀드렸던 BOJ 총재 사태, 조기 사태에 따른 엔저 가속화 부분하고요. 두 번째는 글로벌 위험 자산 선호 현상이 조금은 더 확산되고 있다라는 부분. 뉴욕 시장에서 전반적인 그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 부분이 조금 확산되면서 주식 시장에 대한 그 자금의 유입 부분 조금 더 빨라지고 있다라는 부분 다시 한번 좀 확인하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 세 번째 이슈가 되겠습니다. 이제 이번 주 말부터 이제 중국에서 춘제 뭐 그 부분 관련된 기대감 분명히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여행 수요가 가장 많이 늘 것이라는 그런 전망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 꼭 체크하시고 수익률 극대화 시키시는데 좀 생각을 좀 참조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BOJ 총재의 조기 사퇴로 인해서 엔저가 가속화된다라는 이 부분 얘기 먼저 안 할 수가 없는데 엔저에 대한 피해로 우리만 있는 줄 알았는데 유럽도 피해자라면서요? 네, 제가 지금 우리 시장 내에서 계속해서 이제 그 엔저 얘기만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네. 우리 시장들 이런 부분들 좀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환율이라는 부분은 결국은 상대방 환율에 비한 어떤 그 나의 그 통화의 상대 가치라고 보셔야 되는데 엔저 그리고 달러 약세가 계속되면서 결국은 주변국 우리나라를 비롯한 동남아 국가의 환율 강세 부분 그리고 아울러서 유럽국 유로존 부분의 그 환율 강세 부분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엔화 약세, 엔화와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을 하고 있는 산업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부분 좀 그 피해가 예상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요. 상대적인 차원에서 좀 살펴본다면 유로존 시장과 유로화와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을 하고 있는 산업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인 수혜를 볼 수 있다라는 것도 아울러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 좀 생각을 하시면 어떨까 싶네요. 그 유로화와 경쟁하는 업종들 좀 생각을 해보시면 유로와 경쟁하는 업종들 그 상대적인 수혜가 가능할 것 같은데요. 이제는 좀 상대적인 낙폭 확대 부분도 있고요. 밸류에이션 부분도 있고요. 따라서 건설하고 조선주에 좀 서서히 관심을 가지시는 그런 어떤 그 접근 전략이 필요해 보인다라고 지금 이제 엔저 쪽만 생각을 하지 마시고 유로화 강세 부분도 같이 생각하시면서 건설 조선주 한번 서서히 관심 가지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자동차는 이미 밸류에이션 메리트가 있어서 매수하는 쪽도 있지만 역시 아니다라고 줄곧 강조를 해주셨었죠. 마지막에 포트적인 측면에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인 그레이트 로테이션 얘기를 좀 해보겠는데 채권에서 주식으로 돈이 지금 옮겨가고 있다. 이 부분도 강조해 주셨는데 역시 계속 위험 자산을 선호하는 현상은 지금 쭉 이어지고 있는 거 맞나요? 네, 지금 특히나 미국 시장에서 최근 들어서 계속 이제 그 글로벌 로테이션 얘기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그냥 뭐 우리말로 그냥 그 위험 자산 선호 현상으로 채권에서 주식으로 자금의 큰 대이동이 일어나고 있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 많은 전문가들이 지금 현재 채권 시장의 버블 논쟁에 지금 한창 열을 올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지난밤에 큰 뉴스 하나 있었죠. 델 컴퓨터가 피인수됐다라는 그런 소식 우리 시청자들 다들 들으셨으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그 델 컴퓨터의 피인수 그 속 내용을 좀 살펴보면요. 일단 그 돈을 델 컴퓨터의 자산을 은행에 맡기고 그 돈으로 그 돈을 빌려서 그 부분을 가지고 주식을 매입을 했다라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 얘기는 다시 말씀을 드리면요. 오히려 그 저금리를 가지고 돈을 차입을 한 이후에 주식을 산다라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주식 등을 비롯한 위험 자산을 선호한다라는 바로 그 증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그 LBO 매입 의미 우리 시청자 여러분은 꼭 좀 되새겨서 생각을 하시면 지금 현재 그레이트 로테이션의 의미가 어떻게 지금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지 확실하게 느끼실 수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글로벌리 큰 돈들은 지금 주식으로 들어오는 분위기다라고 다시 한번 사례 통해 설명해 주셨습니다. 마지막 이슈인 중국 춘절 기대감 얘기해보고 싶은데 6만 명의 중국 관광객이 지금 기대가 된다. 특별히 여행주 또 강조해 주셨는데 여행 수요가 지금 그만큼 그 이상 점쳐지고 있는 거죠? 네, 지금 이제 한 6만 명 정도 우리나라로는 이제 들어올 것이다. 이번 주말부터가 되겠죠. 근데 이게 중국 내부적으로 역시 한 2억 명 이상이 지금
여행 수요가 있다라고 그런 얘기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여행 수요가 높아지는 것이 사실이고요. 아웃바운드, 인바운드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다 지금 여행 회사, 여행과 관련된 종목들의 유리한 입장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그 일본 엔화의 약세 부분 아무래도 그 일본 관광객들이 많이 줄었고요. 이에 따라서 고가 화장품 시장이 사실적으로 좀 위축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중국 관광객들이 이 부분을 대체하고 있다라는 부분들 꼭 좀 생각을 하시고요. 절대 여행 업종 지금 줄어들고 있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중국 춘절과 맞물리면서 더 성장할 지금 현재 탄력을 받고 있는 그런 업종이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춘절 관련돼서 그 어느 때보다도 중국 내수 수요 여러 종목들이 있죠. 베이직 하우스도 있고 락앤락도 있고 얘기들 많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그 락앤락 같은 경우에는 4분기 실적 쇼크 얘기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그 쇼크 부분은 그 주가에 많이 반영됐다라는 얘기들 평가 우세하고요. 따라서 지금 현재 락앤락에 대한 관심 상당 부분 지금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런 전반적인 부분들이요. 결국은 중국 내수 소비재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가 될 테니까요. 아직 탄력이 꺾이지 않았다라는 거 다시 한번 확인드리고요. 이 부분 계속 좀 관심 가지시면서 수익률 확대, 극대화에 좀 신경을 쓰셔야 되겠다라고 정리해드리고 싶습니다. 예, 중국 춘절 모멘텀 감안해서 지금 사기에 조금 늦은 거 아니냐라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한 말씀 지금 매수해도 좋을지 부탁드리겠고요. 무엇보다 엔저 신경 쓰지 말고 유로화 강세 생각해서 건설, 조선 사보는 것도 생각해보자 하셨는데 지금 삽니까? 포트폴리오 공개 부탁드리죠. 네, 지금 이제 포트폴리오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 다들 이제 좀 그렇게 크게 변하지는 않았습니다. 일단 대형주 같은 경우 한 10% 내외 계속적인 투순환매 차원에서 탄력적으로 좀 대응해 보자라는 그런 말씀 드리는데요. 이런 속에서 서서히 이제 그 건설 조선 업종 지금 상당히 그 밸류에이션 매력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상당 부분 이제 그 낙폭 과대주의이기도 하고요. 이런 차원에서 이제 그 유로화와 실질적으로 맞물릴 수 있는 그런 상황들 생각을 해본다면 매수할 수 있는 어찌 보면 그 기회를 엿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오히려 우리 지금 최근에 이제 많이 상승하고 있는 종목 업종이 통신업종이 되겠는데요. 제 개인적인 판단은 통신업종은 지금 단기간에 너무 급등을 한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올해 내내 통신업종에 대한 강세 부분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지금 들어가시는 것보다는 통신업종은 조금 좀 조정 시기를 좀 이렇게 좀 가늠을 하시고 조금 좀 쉬었다가 가는 그런 상황들 나타났을 때 그때 좀 매수하시는 그 기회를 엿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는 전반적으로 그 스마트폰 신규 출시 관련된 그런 부분들 쪽으로 IT 그 부품 쪽으로 조금 좀 관심을 갖는 게 더 좋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전체적으로 다시 말씀을 드리면요. 이렇게 지금 현재 그 종목 찾기 굉장히 어렵고요. 업종 턴어라운드 찾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일수록 조금 좀 다들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접근을 하는 것보다는요. 조금 남들이 생각을 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에 조금 좀 관심을 가지시면서 수익률 극대화를 하셔야 되겠는데 제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아무래도 엔화의 약세만 생각하진 마시고 오히려 유로화의 강세 부분도 생각을 하셔서 유로화와 경쟁하고 있는 업종에 대한 관심을 오히려 갖는 것이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바람직하지 않겠나라는 그런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네, 유럽과 경쟁하고 있는 섹터 건설과 이제 조선 쪽에 서서히 관심을 가져보자라고 하셨습니다. 통신주는 좋아 보이지만 조정 시에만 매수할 것을 권유해 주셨네요. 알바트로스 투자자문사 신승현 대표님과 함께 했는데요. 끝으로 완성된 포트폴리오도 시청자 여러분들 위해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일본 엔저가 가속화된 날입니다. 일본 니케이는 지금 3.7% 이상이나 급등 중인데요. 오늘 시장에서 형성되고 있는 테마 몇 가지 흐름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테마 톡톡 시간인데요. 현재 집중해 볼 만한 테마부터 제가 화면을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첫 번째 테마 요즘 아주 강한 흐름이죠. 통신주입니다. 오늘도 역시 3% 가장 많이 오르고 있는 건 SKT입니다. 18만 원 오늘 넘어갔었죠, 장중에. 그리고 LG U+도 역시 2% 이상 오르고 있습니다. 이 두 종목이 이제 신고가 그룹에 속해 있는 그런 종목이고요. KT가 여러모로 느리지만 오늘 역시 2% 가까이 비슷한 상승률을 이제 키 맞추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직 이제 전고점을 뚫지 못한 KT까지 대표적인 3인방 짚어봤고요. 자, 두 번째로 오늘 흐름을 좀 볼 필요가 있는 것이 바로 수처리 관련주입니다. 자, 수처리 관련주 지금 도화 엔지니어링과 한국종합기술은 소위 점 상한가에 들어가서 풀리지 않고 있고, 뉴버텍은 그것은 아니었지만 상한가에 안착돼서 역시 상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상승률이 높은 것이 젠트로라는 종목, 그 다음에 자연과 환경, 마지막으로 3% 정도 남짓 오르고 있는 종목이 시노펙스입니다. 태국에서 물처리 관련된 그런 수주를 따올 수 있다. 지금 컨소시엄이 거의 선정 막바지까지 올라갔다는 소식 때문에 지금 관련주가 들썩이고 있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요. 중국 춘절 관련 수혜주입니다. 이 밖에도 훨씬 더 많은 종목이 있을 것이고요. 전문가들도 이쪽에서 오늘 많은 언급을 해주셨었습니다. 베이직하우스가 실적에서 검증되고 전고점 부근에서 오늘 급등을 해버리네요. 6% 이상 급등. 그리고 중국 원양자원이 오늘 두 자릿수 상승, 심지어 장중에 상한가까지도 들어가는 모습이 있었고요. 코스맥스도 밑바닥에서 이제 바닥을 조금 확인하고 반등 중에 있습니다. 모드투어는 오늘 좀 밀리는 듯 보이지만 거의 신고가 준비하는 종목이고요. 하나투어도 신고가 이미 찍고 있죠. 파라다이스도 최근에 급등해서 2만 원 약간 밑에서 약간 조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빙글의 오리온 이쪽 다 분위기 좋죠. 자, 통신주 3인방부터 분석을 듣고자 합니다. KTB 투자증권 압구정 지점 김근호 과장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려운 시장에 원래 통신주가 간다 했지만 이미 성장 스토리를 안고 있는 통신주는 분명 예전의 통신주는 아닌 것 같습니다. 기관과 외국인이 정말 담지 못해 안달인 이유 어디 있나요? 네, 일단 4분기 실적에 대해서 좀 그 이유를 좀 찾아봐야 되는데요. 일단 사실 통신업종에 대해서 그간 기관이든 전문가들은 그렇게 좋은 시각으로 좀 보진 않았습니다. 분명히 이제는 좀 어느 정도 굉장히 좀 사양되는 사업종으로 가지 않겠냐, 그러니까 통신주의 먹거리가 이제는 고갈되지 않겠냐, 이런 눈총을 좀 보냈었는데요. 근데 4분기에 이 어닝 서프라이즈들을 보여주면서 오히려 이런 부분들을 좀 철저하게 좀 깨버리는, 브레이크 시켜버리는 이 통신주들의 실적들이 좀 발표가 되면서 오히려 4분기 이 신호탄이 올해 1분기와 2분기까지도 실적 개선세가 이어질 수 있다. 이 부분에 좀 점화를 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면서 일단 통신주들의 움직임들이 굉장히 좋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영업 정지라는 악재가 있지만 실적이 아주 좋았기 때문에 주가가 오르는 것이다라고 하셨습니다. 향후의 실적이 어디까지 얼마나 더 좋겠습니까? 올해 전체적으로 아주 그 실적에 대한 전망은 좋던데 분기별로 한번 보죠. 일단 상반기까지는 어떻습니까? 네, 일단 상반기까지는 좀 굉장히 좀 좋은 흐름을 좀 보여줄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이 하반기로 갈수록 조금은 이 성장세가 조금 둔화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개인적으로는 조심스럽게 하는데, 일단 물론 우상향에 대한 기대감은 하반기까지 가겠지만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성장 탄력이, 상승 탄력이 조금은 둔화될 수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일단 실적은 상반기에 굉장히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 LTE 시장 이 부분에 있어서 사실 새로운 서비스가 출시가 되고 이런 부분들이 보통 평균 가입자당 매출 이 부분을 상승시키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일단 상반기에는 최근에 이 흐름들을 봤을 때는 상반기가 굉장히 좋아지고 하반기에는 성장은 하겠지만 상승은 하겠지만 좀 상승 탄력이 둔화될 수 있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자, 통신주 해봤자 딱 3종목밖에 없는데요. 다들 지금 조금 비싸니까 조정 받으면 그때 사라고 합니다. 근데 조정 받으면 사야지 하고 기다리면 그 다음날 어김없이 별로 조정 안 주고 급등을 해버리는 것이 이어지고 있거든요. 탑픽주 찾아주시고 접근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적정 매수가도 잡아주시면 좋겠어요.
네, 일단 세 개 업체 중에서 탑픽은 LG U+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네. 일단 신고가가 경신했기 때문에 추가 상승은 분명히 어느 정도 좀 가능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차 목표가로 좀 10,000원 정도 대응을 하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일단 PBR로 따졌을 때는 아직까지는 1배가 안 됩니다. 안 되는 수준인데, 뭐 오늘 좀 장이 종료가 되면 이 부분이 뭐 1배 가까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지만, 일단 이 LG U+ 같은 경우에는 뭐 올해 한 1,270억 정도 영업이익이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일단 시가총액이 뭐 3조 8천억 정도 되는데요. 일단 냉정하게 봤을 때는 분명히 PER로 따지는 밸류는 분명히 좀 비쌀 수는 있습니다. 일단 올해 뭐 4분기 그리고 올해 상반기의 실적 숫자가 확실하게 좀 찍히는 모습을 좀 봐야겠지만, 일단 PER로 따졌을 때는 분명히 조금은 비싼 감은 있지만, 일단 신고가 경신에 따른 단기적인 접근은 분명히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일단 LG U+ 같은 경우에는 탑픽이고 1차 목표가로는 10,000원 정도 대응을 하시고요. SK텔레콤 LG U+ 난 너무 올라서 좀 부담스럽다, 이런 분들은 사실 두사보다는 조금 그나마 들어오른 KT를 조금 공략해 보실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그 얘기는 지금 매수하기 제일 좋은 거는 그나마 가격 부담이 덜한 KT라는 얘기시고, LG U+는 그냥 이미 사신 분들만 10,000원 정도에서 팔라는 얘기신가요? LG U+ 지금 사기엔 조금 비싼가요? 네, 가격적으로는 그러니까 일단 LG U+가 지금 가격대에서 공격적으로 좀 따라붙는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조심하셔야 그렇죠. 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네. KT 같은 경우에는 두사 대비해서 그나마 주가가 많이 못 올랐기 때문에 네. 고점에 대한 부담감들을 가지신 분들은 KT를 매수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 물론 경쟁력은 두사보다는 KT가 분명히 고민은 가져야 된다라는 말씀도 덧붙여드리겠습니다. 예, 애매하네요. 사계는 KT가 괜찮은데 또 내용적인 측면에서 조금 떨어진다니, 판단은 여러분들께 맡기겠습니다. 어쨌거나 분석 감사합니다. KTB투자증권 김근호 과장님의 통신주 분석이었습니다. 탑픽주까지 잘 들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저희가 두 번째로 이제 준비했었던 것이 바로 중국 춘절 수혜주였었는데요. 이번 주말이면 중국 춘절이 시작이 됩니다. 네, 뭐 오리온, 아모레퍼시픽 이런 종목들도 다 들어갈 수가 있겠고요. 아모레 쪽도 급락이 있었다가 최근에 조금 올라오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락앤락도 앞서서 이미 얘기가 있었었죠. 4분기 실적은 안 좋지만 이미 다 반영이 된 주가다라는 분석 속에 오늘도 반등 줍니다. 자, 이쪽 분석은요, JB스탁의 이정복 대표님께 요청을 좀 드릴까 해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사실 중국은 뭐 기댈 곳이 중국밖에 없다고 해서 춘절 수혜주 보자는 얘기는 한 일주일 전, 그 이전서부터 나왔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제는 언제 팔까를 좀 고민해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냉정하게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요. 네, 지금 이제 춘절 수혜주 같은 경우는 여전히 이제 흐름이 좋은 종목들이 많이 있는데, 좀 단기적인 관점에서 일단 보유하는 의견을 좀 제시해드리고, 지금 이제 신규로 이제 접근을 하실 분들은 앞으로 이제 좀 실적 성장이 좀 더 계속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 그리고 중국 춘절 수혜주뿐만이 아니라 현재 그 중국 증시 자체도 굉장히 좀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중국 수혜주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보유하는 의견이 좀 제시해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팔지 말고 일단 조금 더 네. 들고 있자. 역시 단기 관점에서 그런 얘기 주셨는데, 그러면 얼마까지 오를까? 지금서부터 지금까지 왔던 폭에 비해 얼마나 더 갈지, 이제 막 춘절이 시작이 되긴 될 텐데요. 네네. 지금 이제 춘절 수혜주 이제 그 기대감이 선반영되면서 이제 트레이딩 전략으로 좀 접근을 해야 되는데, 이제 실적이 확인이 되고 이제 가격 메리트가 부각되는 종목에 대해서는 이제 선별적으로 좀 접근이 가능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첫 번째 종목으로서는 우리가 여러 종목이 있지만, 빙그레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신고가 부근에서는 거래를 하고 있고, 실적이 앞으로도 계속 좀 턴어라운드 할 수 있는 종목으로서 우리가 좀 접근을 해야 될 것 같고, 또 뭐 베이직하우스라든지 또 파라다이스, 중국 원양전 같은 경우도 최근에 좀 모멘텀이 좀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맥스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박스권 하단에서 거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가능하지 않을까. 그리고 모두 투어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도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지금 지속적으로 좀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뭐 여행주 같은 경우도 충분히 관심을 가져야 될 가격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그 중에서도 이제 최대 수혜주라고 좀 할 수 있는 종목을 한 종목 언급을 해드리면 락앤락이라는 종목을 저도 좀 꼽겠는데요.
중국은 이제 밀폐용기 1위 업체로서 이제 경기 회복세에 따른 이제 수혜가 전망이 되고, 국내 이제 홈쇼핑 업체가 이제 동남아 진출을 하면서 지속적인 성장 발판이 지금 마련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외인과 기관이 동반적으로 이제 순매수로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다는 점, 그리고 기술적으로 굉장히 좀 안정적인 그 가격권에서 지금 현재 거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종목이 있겠지만 그래도 좀 매수하고 나서 좀 단기적으로 좀 부담이 없는 가격권에서 좀 매수를 할 수 있는 종목으로서 락앤락 정도가 좀 맞을 것 같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현재 좀 계단식으로 좀 상승을 하고 있고, 지금 월봉이나 이제 주봉을 보더라도 이제 춘절 수혜주이면서도 기술적으로도 굉장히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여전히 이제 춘절 이후에 가서도 좀 여전히 접근이 가능한 종목이 아닐까, 이렇게 해서 한번 꼽아봤습니다. 예. 4분기 실적이 나왔나요? 혹시 안 좋은 것은 미리 알고 지금 다 악재 반영하고 올라가는 거다, 이런 분석도 앞서서 잠깐 있었는데 현재 수급은 어떤지 이 두 가지 분석과 더불어 마지막으로 가격대 주시죠. 네네. 지금 현재 락앤락 같은 경우는 최근에 연기금에서 거의 매일같이 이제 꾸준하게 좀 대량 순매수를 좀 해주고 있고, 뭐 최근에는 투신권이나 보험, 그리고 금융투자, 뭐 사모펀드, 그 거의 이제 그 기관 같은 경우는 쌍끌이 매수가 좀 들어가고 있고, 그 외국인들도 최근에 계속해서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외인 기관 동반 매수가 들어가는 종목이고, 이제 한쪽에서만 매수하는 것이 아니라 동반으로 이제 순매수가 들어가는 종목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 4분기 실적에 대해서는 사실은 지금 좀 기대감이 많이 낮아져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이제 실적이 좀 좋지 않아서 한번 급락이 나왔었던 상황에서 현재 바닥을 찍고, 지금 앞으로도 좀 내수 소비 관련주로 해가지고 춘절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수혜주로서 좀 부각이 될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우려를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수급적인 측면으로 우리가 봤을 때는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선반영되어 있지 않나, 그래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수급 미인주라고 표현이 나갔는데요. 자, 수급이 아주 좋은 이 락앤락, 중국 춘절 모멘텀까지 있는데 얼마까지 더 갖고 가면 좋을까요? 지금 사도 괜찮다는 얘기시죠, 결국? 네, 지금 이제 락앤락 월봉을 한번 보시면, 네. 월봉이 이제 사실 월봉 11선은 이제 돌파가 된 상황이고 20월선까지 좀 열려 있기 때문에 조금 슈팅이 나온다고 했을 때는 3만 원까지 한번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1차적인 저항이 3만 원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밑에 같은 경우는 현재 21선이 위로 우상향으로 좀 지속적으로 이제 올라오고 있는 상황에서 정배열 초입 국면이기 때문에, 다만 이 자리에서 가지 못하게 됐을 경우에 우리가 손절가를 좀 잡는다면 이제 조금 한 25,000원 선에서 26,000원 사이, 이 정도를 이제 강하게 좀 수급적으로 이탈을 한다면 좀 단기적인 관점에서 매도 관점으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이 구간에만 이탈시키지 않는다면 현재 흐름 자체가 동반 외국인 기관이 이제 동반 이 가격에서 이제 고점 영역에서 계속해서 매수를, 지금 사실 수익권이 아닙니다, 그들도. 그래서 지금 이 가격권에 진입을 한다면 조금 한두 달 정도 좀 중기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3만 원까지 도달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락앤락 손절가까지 주셨었고 지금 정도 매수한다면 한두 달 정도 안에 3만 원 볼 수 있을 것 같다. 탑픽주로 중국 춘절 수혜주로 락앤락 꼽아주셨습니다. JB스탁의 이정목 대표님 분석이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마지막 테마로 오늘 준비했던 오늘 빼놓지 않을 수 없는 수처리 관련 주입니다. 자, 도화 엔지니어링, 그 밖에 뉴보텍, 그리고 젠트로, 그리고 한국종합기술, 상한가까지 치는 이런 종목. 시장은 정말 부진한데 이런 테마에 또 귀가 솔깃하실 것 같습니다. 물난리 났던 태국 쪽에서 수처리 관련 수주를 우리 기업이 따올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감이 있다고 하죠. 한맥투자증권의 변원규 대리님 만나볼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한국수자원공사 컨소시엄이 유력 후보로 선정이 됐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그 태국의 통합 물관리 사업의 최종 예비 후보로 우리나라의 한국수자원공사 컨소시엄이 선정이 됐습니다. 적격 예비 후보는 물관리 사업 10개 프로젝트에서 3배수 정도를 뽑는 상황인데요. 일본과 태국 업체가 10개 중에 약 3개에서 6개 정도 프로젝트만 이 후보에 올랐는데 한국만 유일하게 10개 부문 모두 선정이 되는 쾌거를 올렸습니다. 태국은 자오프 라야강 8대 유역과 기타강의 17대 유역에 대한 홍수 예방과 물관리 시스템을 구축 예정인데요. 최종 낙찰자는 약 4월 10일경 선정이 될 것으로 이제 판단이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국내 그 수처리 관련 기업들의 수주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서 오늘의 상승이 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이제 오늘 최종 예비 후보로 선정돼서 이것이 진짜 수주로 이어지지 않을까. 일단 냉정하게 보면 기대감이고 공식적으로 진짜 최종 낙찰자가 되는지는 4월 초, 지금부터 약 한 2달 뒤에 알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 동안에 어떤 흐름, 뭐 계속 강세를 띄지는 않을 것 같은데 단기 테마로 그칠 가능성은 없는지요? 네, 맞습니다. 지금 현재 수처리 관련주들이 상승은 보이고 있지만 수처리 관련주들의 테마 자체는 실질적으로 보면은 이제 실질 그 수급으로 연결되기는 좀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다수 수처리 관련 기업들이 실적과는 뭐 크게 연관성이 없이 움직이고 있고요. 때문에 물 관련 사업 소식에 따라서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지만 나중에는 좀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테마가 부족한 상황에서 단기적인 테마 형성은 가능할 것으로 보고요. 중장기적 보유보다는 단기 매매적 접근이 유용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단기로 그럼 얼마나 더 갈지 일단 오늘 좀 시작이 됐다라는 느낌이 드는데 오늘 이미 상한가에 들어간 종목도 있습니다. 단기로 좀 공략해 볼 만한 수처리 테마주 가운데 하나만 공개해 주신다면요. 네, 금일 상한가에 모두 들어갔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현재는 접근이 좀 어렵다고 볼 수 있고요. 네. 특히 수처리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거래량 자체가 좀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나마 테마주 내에서 아직 상한가 들어가지 않은 종목 중에 하나가 자연과 환경입니다. 자연과 환경은 그 자연형 하천 복원 사업 및 생태 복원 사업의 주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뭐 3% 내외의 상승을 보이고 있지만 향후에 정권 인수 과정에서 4대강 관련 이슈가 또 테마화될 수 있기 때문에 물 테마뿐만 아니라 4대강 관련해서도 상당히 그 테마 형성이 지속될 수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매수가는 지금 가격 수준인 580원에서 590원 정도 선에서 매수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목표가는 약 700원, 손절가는 550원 정도 제시해드립니다. 네, 수처리 관련된 테마주 관심 갖는 분들 많으실 텐데 그중에서 단기로 그나마 지금 공략해 볼 만한 쪽은 자연과 환경이라는 설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맥투자증권 변원규 대리님의 분석이 있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외국인의 순매도 규모가 1,000억대를 살짝 넘어가는 시점입니다. 앞서 이틀 동안 샀다고 했지만 그 이상 팔고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자, 이번에는요, 일주일 정도만 봤을 때 수익을 낼 만한 기대가 되는 종목들 모아서 저희가 다이어리를 쓰고 있는데요. 7일간의 수익 다이어리 펼치면서 얘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이어리부터 보시죠. 자, 매일 한 분께 추천을 받아서 저희가 다이어리를 완성을 시키고 있는데요. 와, 왕관은 뭐 독보적으로 이분이 계속 쓰고 계십니다. 뺏길 일은 일단 없어 보여요. ELK, 지금 일주일도 안 돼서 수익 거의 10% 가까이 됐습니다. 거의 목표가에 달성하는 분위기, 오늘 7%도 급등을 했고 지금도 윗꼬리가 거의 없습니다. AP 시스템이 이제 매수가 찾아 들어가는 그나마 다행인 모습이고요. 어제 반등 포인트를 잡았고 오늘 추가 상승을 해주는 AP 시스템입니다. 거꾸로 좀 보시면요. BH도 오늘 61선 정도에서 4% 정도 뜨면서 드디어 플러스 수익으로 돌아서는 상황이고요. DMS가 어제 추천받았는데 오늘은 아직 조용합니다. 스카이라이프도 조심스럽지만 장중에 지금 뭐 수익률은 아주 미미해 보이지만 약간의 신고가를 오늘 보여주기도 했었죠. 자, 결국 오늘 1등 그리고 최근 1등 박지훈 과장님의 ELK가 되겠습니다. 일주일도 안 돼 수익 9.7%. 축하를 드려야 되겠죠? 아주 기분 좋은 일입니다. 시장도 어려운데요. HMC 투자증권 시화지점으로 가서 박지훈 과장님 만나보죠. 과장님 축하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ELK 오늘 정말 강하네요. 오히려 시장에 못 가면은 잘 갈 수 있다 하셨는데 뭐 반사이익 아니면 반사이익 같은 걸 누리는 것도 같아요. 네, 일단 오늘 뭐 시장이 뭐 썩 녹록진 않은데 일단 뭐 예상보다 좀 긍정적인 모습이 나와서 다행이고요. 일단은 오늘 스타트를 끊었던 더 시발점이 되었던 거는 하이투자증권에서의 어떤 긍정적인 레포트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1분기 바로 실적 턴어라운드에 집중했던 그런 관점
저점의 레포트였던 것 같고요. 1분기 매출에 대해서도 나왔는데 오늘 대신증권에서도 오늘 ELK에 대해서 코멘트를 달았습니다. 그 종합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1월 달에 대한 매출이 320억, 그다음에 1쿼터로 잡았을 때는 무려 한 870억이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는 상당히 올해 1분기서부터 스타트가 너무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예상, 기본 증권사에서 바라보던 그런 실적 추정치보다 넘는, 예상보다 넘는 그런 상회 실적이 나왔기 때문에 일단 긍정적인 뷰로 좀 바뀌고 있는 것 같고요. 갤럭시 그랜드에 대한 물량이 상당히 12월부터 공급되고 있는데 상당히 괜찮습니다. 1월에 50만 개, 2월에 100만 개, 3월에 120만 개로 예상됩니다. 점점 3월까지 좀 긍정적인 호황이 좀 진행된다고 봤을 때 지금 오늘 들어오는 수급 패턴 봤을 때 물론 외국인 모건 스탠리 창고로 6만 주의 매도가 나오곤 있지만 기관의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다는 관점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요. 자, 저희가 제시했던 한 2만 원까지 한 550원 정도 목표가가 남았는데 내일까지 한번 보죠. 내일까지 보고 일단 분할 매도를 할지 좀 더 홀딩할지에 대해서는 내일까지 흐름을, 오늘 뭐 변동 없을 것 같고요. 내일까지 흐름을 한번 지켜보고 방향을 비중 조절을 좀 해봐야 되는 결정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1분기 턴어라운드 레포트에 힘받으면서 오늘 급등하는 것이다 분석 주셨는데 내일 흐름 한번 보고 원래 당초 목표가인 2만 원에서 팔지 결정을 내려주시겠다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축하드리고요. HMC 투자증권 박준 과장님의 ELKAS 들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참 다행이에요. 이분 이제 플러스 수익으로 다시 돌아왔는데 BH에 추천을 주셨었던 아이러브스탁의 전진우 팀장님도 이어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약간의 부침이 있었는데 그래도 60일 이동평균선에서는 오늘 강한 양봉을 뽑아주는군요. 네, 지난주 한 11,000원대 초반에 좀 접근을 했죠. 그래서 이후에 12,000원대 넘어섰다가 다시 있고 변동 구간 안에서 있고 오늘 조금 다시 소폭 상승을 하는데 지난주에 좀 종목 탄력 받아서 가기에는 지난주 좀 시장 분위기 좋지가 않았죠. 근데 좀 전에 박지훈 과장님 이 말씀하신 ELK라는 종목, 저 역시도 한 지지난주에 좀 소개를 드렸던 종목이거든요. 근데 그런 종목처럼 BH 역시 현재도 그 종목 소개드릴 때 말씀드린 것처럼 요 변동성 구간 안에서 지지를 깨지 않고 아직 상승 추세 유지하고 있고요. 양시장 좀 전저점에서 반등 노리는 시점이니까 시장 따라서 BH 역시 목표 주가 13,500원 유지하고 보유하는 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변동성 구간 안에서 손절가만 안 깨면은 좀 마음속에 인내를 키워서 들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BHAS를 들어봤고요. 오늘 종가 공략해 볼 만한 종목 없을까? 종목 찾기가 너무 어려워요, 요즘. 네, 오늘 한솔 재지 좀 소개해 드릴게요. 그리고 종목 접근하는 관점을 평소에 종목에 대한 소개보다 시장 얘기를 말씀을 먼저 드리면 지난해 4분기 실적 발표들이 좀 나오죠. 근데 대체적으로 그 기대에는 못 미쳤다라는 거죠. 그래서 특히 원화 강세나 애플 실적이 부진하면서 국내 IT 부품 업체들도 그 영향 크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올해 그 1분기까지도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결국 현재 장세는 실적 장세는 아니라는 거예요. 특히 대형주들 매매하는 관점은 그 1분기 실적이 좋으냐 나쁘냐 이런 게 아니라 자신들이 좀 정해놓은 어떤 PER이나 PBR을 기준으로 싸면 사고 비싸면 파는 그런 시장인 것 같습니다. 이런 관점으로 한서울재지 역시 좀 서두에 말씀드린 이런 좀 부정적인 요소들을 고려해서 영업이익 추정치를 하향한다고 해도 현재 한 10,000원대 초반이면은 주가 PBR 기준으로 한 0.6배 그리고 PER 기준으로 한 7배 정도거든요. 굉장히 낮은 가격입니다. 그래서 차트 잠깐 보시면은 수급 상황을 봐도 요 11,500원대 좀 고점 찍고 조정 받는 구간에서도 기관들 수급 굉장히 강하게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봉상 보고 주봉상 봐도 잠시만요. 좀 더 길게 봐도 요 10,000원대를 구간으로 해서 강한 지지와 저항을 받는 구간에 있고요. 다시 일봉으로 보시면 오늘 종가 부분에 조금 소폭 올랐는데 오늘 종가 부분에 접근을 하고 좀 가벼운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단기 목표가로 11,200원을 말씀드리고요. 손절가로는 요 지지 구간을 깨는 9,700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은 실적 장세가 아니니까 무엇보다 저평가된 종목을 찾아주셨던 것 같아요. 한솔재지 가격대 제시까지 받아봤습니다. 아이러브스탁 전진우 팀장님의 종가 공략주 한솔재지 설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외국인들 그냥 이렇게 팔고 끝날 것 같네요. 선물 쪽은 그나마 정중동인데 전 잠시 종가 들고 오늘자는 2부로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